마지막 인사하세요. 장의사 직원의 말에 가족들은 한 명씩 영정사진 앞에 섰다. 50년을 함께했던 남편을 떠나보내는 순간 정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아들 민수의 표정은 애써 감정을 누르는 듯 보였다. 그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며느리 지연이 살짝 팔꿈치로 그를 툭 치며 속삭였다. 어머님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정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범아,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니? 민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어머니. 그게 우리도 요즘 좀 힘들긴 한데. 옆에서 듣고 있던 지연이 갑자기 말을 끊었다. 우리 사정 아시잖아요. 애들도 크고 집도 좁고. 정수는 미묘하게 얼굴이 굳었지만 한 번 더 부탁해보려 했다. 그래도 며칠만이라도 같이 있을 수 없겠니? 며칠이요? 솔직히 어머님까지 모시면 우리 생활이 망가져요. 그제야 민수는 며느리 쪽을 힐끔 보더니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당장은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냐? 어머니, 일단 요양원 같은 데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 순간 정순의 손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요양원? 네,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생기고 시설도 좋고 어머니도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나 그냥 내 옆에서 살면 안 되겠니? 지연은 피식 웃으며 팔짱을 꼈다.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까지 챙기면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미 결정은 내려진 듯했다. 정수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좀 편해지겠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이 순간이 그들의 운명을 바꿀 거란 걸. 정수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거리로 나섰다. 갈 곳이 없었다. 며칠 동안 찜질방을 전전하던 중 우연히 한 전단지를 보게 됐다. 주방보조 모집, 숙식 제공, 나이 제한 없음. 몸을 숙이며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아직은 손발이 멀쩡한 나이였다. 그녀는 전단지를 움켜쥐고 곧장 식당으로 향했다. 할머니, 이 일 하실 수 있겠어요? 허름한 중식당 사장이 그녀를 보며 물었다. 아무거나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수는 작은 중식당의 주방보조로 일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며 설거지를 하고 남은 음식들을 치우는 고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곳에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손님으로 온 한 중년 남성이 그녀를 주목했다. 식당 일이 익숙해질 무렵 가게에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다. 그 중에서도 늘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는 남자가 있었다. 여사님, 손이 참 빠르시네요.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평범한 손님들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정수는 별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선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밥도 못 먹어요.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순을 바라봤다. 혹시 건물 관리 같은 일은 해보신 적 없어요? 건물 관리요? 네, 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인데 관리인을 찾고 있거든요. 그제야 정수는 그가 박철민, 지역에서 유명한 부동산 사업가라는 걸 알게 되었다. 식당 일도 힘드시죠? 좀 더 편한 일자리인데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정수는 처음엔 고민했다. 하지만 주방일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선 변화가 필요했다. 며칠 후 그녀는 박철민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순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다. 정수는 고급 셰어하우스 관리인으로 새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청소와 정리 정도만 맡았지만 그녀는 눈썰미가 좋았다. 이 관리비 항목이 이상하네. 새는 돈이 많아. 공용 공간에 CCTV를 달면 문제를 줄일 수 있을 텐데 세입자들이 불편한 게 뭔지 직접 들어봐야겠다. 그녀는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택 운영을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할머니 덕분에 건물 관리가 훨씬 좋아졌어요. 우리 사장님보다 더 똑똑하시네. 세입자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그리고 박철민 역시 그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사님 경영 감각이 있으시네요. 혹시 직접 건물 하나 운영해 볼 생각 없어요? 제가요? 제가 작은 건물을 하나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사님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정수는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저는 그런 큰 돈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해 드리겠다는 거죠. 대신 관리 운영은 여사님이 직접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정수는 진짜 건물주가 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만든 기회였다. 정순이 건물을 인수한 지도 1년이 지났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건물주이자 사업 운영자로 자리 잡고 있었다. 전에는 단순히 임대료를 받는 것뿐이었지만 이제는 직접 임대 계약을 조율하고 관리비 정산을 하고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는 등 모든 운영을 총괄하는 위치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이 언론에도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신흥부동산 강자, 70대 여성 건물주 이정순 회장. 1년 만에 소형 건물주에서 중견 사업자로 성장한 그녀의 비결은? 그런데 이 소식을 제일 늦게 알게 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아들 민수였다. 그날도 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요즘 들어 자주 술을 찾고 있었다. 그때 친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밀었다. 야, 너네 어머니 대박났더라? 우리 어머니? 몰랐어? 너네 엄마 요즘 부동산 업계에서 꽤 유명하던데? 민수는 황당하다는 듯이 술잔을 내려놓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라니까 기사 떴어. 직접 봐봐. 민수는 친구가 내민 휴대폰을 확인했다. 거기엔 그의 어머니 이정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70대 여성 건물주, 신흥부동산 여왕으로 떠올라. 어머니가? 민수는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놓쳤다. 하지만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고객님, 대출 연장 심사가 거절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 거절 메시지가 온 것이었다. 민수는 황급히 은행에 전화했다. 뭐라고요? 아니, 갑자기 대출을 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고객님. 신용 등급이 하락했고 최근 사업 실적도 저조해서 연장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3개월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귀하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제야 민수는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다. 회사도 어렵고 대출마저 막혔다. 이제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게 된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친 한 사람. 어머니. 1년 만에 처음으로 걸어보는 번호였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어머니에게 그는 급히 전화를 걸자마자 최대한 다급한 목소리를 냈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래, 웬일이냐? 짧고 건조한 대답.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최대한 감정을 억눌렀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할 수도 없었다. 그는 본론부터 꺼냈다. 저 사실은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 네, 대출이 끊겼고 거래처들도 하나둘 다 떠나고 있어요. 그렇구나. 정순의 반응은 담담했다. 민수는 조급해졌다.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지자 민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리고 곧 그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정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그래, 도와주마. 민수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곧 정순이 덧붙인 한마디에 그의 손이 굳어버렸다. 대신 너네가 나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다시 말해볼래? 네? 1년 전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 한 말 기억나니?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어머님까지 모시면 우리 생활이 망가져요. 그때 애미가 나한테 한 말이야. 어머니, 그땐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네. 뚝. 정수는 전화를 끊었다. 민수는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없다며 필사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았다. 대출 연장 시도 거절. 투자자들에게 추가 자금 요청 거절. 남은 거래처들에게 부탁 끊김. 한때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끝장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더욱 믿기 힘든 소식을 접했다. 이정순 회장, 최근 부동산 투자 사업 확장, 대출 금리 인하 정책에 적극 참여. 기사 속에는 정순이 대출 관련 사업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민수가 알아낸 한 가지 사실.
내 대출이 막힌 것도 어머니가 손을 쓴 거야? 사업 붕괴 마지막 희망은 오직 어머니뿐. 민수는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었다. 회사 운영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직원들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상태. 민수는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직접 찾아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건물이 있는 고급 주택단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경비원이 다가왔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어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경비원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이내 차갑게 말했다. 이정순 회장님께서 가족들은 절대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제 그의 어머니는 그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비가 계속 내렸다. 민수는 어머니의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경비원이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정순 회장님께서 가족들은 절대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날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어릴 때부터 늘 자신을 챙겨주던 어머니가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다. 민수가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악몽이었다. 강제 퇴거 명령서. 이게 뭐야? 서류를 확인한 순간 그의 손이 떨렸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통보였다. 당장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순간 안방에서 짐을 싸던 지연이 폭발했다. 당신 대체 뭘 한 거야? 우리가 쫓겨난다고? 나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어. 근데 대출도 안 되고 회사도 망하고. 그럼 어쩌자는 거야? 우리 애들은 어디서 자라고, 우린 어디서 살라고? 그제야 민수는 깨달았다. 어머니는 그냥 돈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해서 자신을 무너뜨린 거였다. 그날 밤 비가 내리는 속에서 민수와 지연은 두 아이와 함께 캐리어를 끌며 거리로 나섰다. 집안에서 마지막 짐을 싸던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그 순간 건물 앞에 정순이 나타났다. 우산을 쓴 채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봤다. 나도 1년 전에 이렇게 나왔었지. 그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너희는 날 걱정하지도 않았어. 그러니 지금 너희도 어디로 가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봐. 그리고 정수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천천히 사라졌다. 이제야 후회하는 가족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비 오는 날 거리로 쫓겨난 민수와 지연. 그들은 캐리어를 끌고 아이들과 함께 작은 원룸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보증금 500 월세 50. 반지하 단기 임대 가능. 한때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그들에게 이제 선택지는 햇빛도 들지 않는 반지하 방뿐이었다. 우리 진짜 이렇게 사는 거야? 지연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는 그 곁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를 내쫓지 않았다면, 그때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 손을 잡아줬다면.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가장 잔인한 벌은 그 어떤 복수보다도 깊은 후회였다. 반면 정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비 오는 거리에서 쓰러진 노숙자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다. 나도 예전에 비 맞고 거리를 떠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을 외면하면 안 되죠. 그녀는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이정순 회장, 노인복지재단 설립 발표. 과거 노숙 생활했던 그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거액 기부. 이제 그녀는 자신을 버린 가족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삼기로 했다. 어느 날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다. 왜 가족을 외면했나요?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나는 그들을 외면한 적 없어요. 그들이 먼저 날 버렸을 뿐이죠. 가장 통쾌한 복수는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다. 가장 값진 사랑은 끝까지 곁을 지키는 것이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킬 준비가 되었나요?